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자, 여러분 오늘은 기기괴괴 중국 도시괴담집의 저자이신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운 중국 괴담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작가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기기개개 중국 도시 괴담집이라는 책을 쓴 강민구 작가라고 하고요. 중국 도시 괴담 이외에도 인도 도시 괴담이라던가 오. 어렸을 적 이제 제가 겪었던 무서웠던 일들, 기묘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꾸준히 이제 써왔고요. 저는 음. 이제 책 이외에도 영화를 계속 작업하는 영화 감독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우리가 통화하기로는 앞으로 종종 쌈무이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인제 산부인님과 같이 이렇게 채널에 콘텐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저도 인제 제가 수집한 평범하게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꽤나 갖고 있기 때문에 오. 고런 이야기들을 기회가 된다면 제 산부인님 채널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인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총 3 가지 이야기고요. 네. 시작할 때 인제 산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기개개 중국 도시괴담집에 수록된 음. 이야기들입니다. 기대됩니다. 중국 이야기겠네요. 네. 중국 그리고 뭐 홍콩 오. 이런 중화권 국가의 이야기들입니다. 我是 한국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예.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들려드릴 이 3 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좀 실감 나는 장면을 살리기 위해서 가명을 좀 사용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밍이라는 한 홍콩 남성이 있었는데요. 네. 인제 이밍에게는 부인과 인제 자녀 1 명 이렇게 인제 가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이제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던 이밍은 이제 휴가를 받아서 휴양지로 떠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인제 홍콩의 퉁차이 위엔이라는 그 좀 숲이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가 있는데 이밍은 인제 며칠간 퉁차이 위엔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음. 이때 인제 좀 기묘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인제 늦은 밤에 이제 이밍이 운전을 하면서 다시 인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인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인제 그때 이밍이 인제 몰던 차는 망구이 키우라고 불리는 다리를 막 지나고 있었는데요. 네. 네,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이 다리가 반쯤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인제 다리가 잠겼으니까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인제 그렇게 된 김에 이밍하고 인제 가족들은 그냥 이제 비가 멈추고 다리가 다시 인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인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음. 이제 그때 이밍의 눈에 인제 어떤 형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반쯤 이제 물에 잠긴 다리 위에 희미한 형체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인제 이밍은 '저게 뭐지?' 하면서 자세히 인제 보니까 이게 인제 반쯤 잠긴 다리였는데 그 위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한 3명 정도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그리고 비가 저렇게 오는데 그 물이 한 배꼽 정도까지 이렇게 잠긴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밍은 너무 일단은 무서운 것은 둘째치고 음. 그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당장 바로 인제 차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에게 인제 소리칩니다. "얘들아, 거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밖으로 나오렴." 이렇게 인제 소리를 쳤는데 음. 그 다리 위에 서 있던 아이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밤인데다가 물에 인제 잠긴 다리 위에 서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음. 그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무 막대기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갖고 혹시나 아이들이 그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제 막대기를 아이들에게 이걸 잡으라고 이제 내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 막대를 잡고 건너오렴." 이렇게 인제 소리를 쳤는데 음. 그런데도 인제 아이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밍은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천천히 인제 다가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밍은 여기서 인제 놀라운 걸 깨닫게 되죠. 뭐죠? 예, 바로 이제 이밍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좀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인제 이밍은 깨달았죠. '아 내가 보는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들의 얼굴이 그 익사체,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면 그 얼굴이 퉁퉁 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 피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퉁퉁 불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불어서 이목구비조차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이 물에 오래 잠겨 있던 시체를 보면은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음. 저도 예전에 그 익사체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피부가 정말 A4 용지처럼 백지창처럼 하얗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이미 봤던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아주 창백한 상태의 피부 색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밍은 인제 단번에 그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어. 네. 그래서 인제 이밍은 인제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서 자동차로 돌아갑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아이들을 구하러 분명히 갔는데 왜 막대를 내밀다가 말고 다시 차로 오니까 인제 부인하고 그 자녀가 아들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은 좀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물어봅니다. 여보, 왜 그냥 돌아왔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막대를 내밀었는데도 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같이 가볼까? 다시?" 이제 이렇게 부인이 말을 거는데요. 오. 네, 이밍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니야." 그래서 부인은 다시 뭐가 아니야?" 하니까 이밍은 인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인제 이밍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인제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가서 뭘 봤는지, 그리고 네. 아이들의 얼굴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 가족들도 인제 공포에 질리게 되겠죠. 음. 예. 그래서 그냥 한동안 말 없이 폭우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밍하고 가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인제 잠에 들었다고 해요. 음. 비가 잦아들고 해가 조금씩 인제 떠오르자 이제 이밍하고 가족들은 잠에서 깹니다. 음. 근데 이밍의 가족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네, 텅 빈 다리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졌네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망구이 키우 다리가 이제 주요한, 제가 이번 이야기의 어떤 주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인제 이밍의 어떤 경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버스 기사 용러 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용러라는 버스 기사도 늦은 밤에 네, 빈 버스를 몰고 인제 망구이 키우 다리를 지나게 됩니다. 음. 네. 근데 이 다리를 막 지나던 중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걸 보게 되는데요. 네. 용러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정류장도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을 태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음. 저렇게 늦은 밤에 여성이 인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너무나 시간이 늦었고 또 여성 혼자 저렇게 다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성을 인제 태우기로 합니다. 음. 그래서 여성을 태우고 여성이 인제 현금을
그 버스비를 이제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용러가 이제 여성이 내는 돈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여성이 냈던 돈은 그 지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노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그 불에 태우는 돈. 음. 네, 그 돈을 이제 내는 겁니다. 헐. 네. 그래서 사실 뭐 나치 간에 그 사람이 이제 가짜 돈을 낸다 그러면 불러 세울 텐데 그 이제 분위기에 압도된 거죠. 이 용러는. 네. 용러 씨는. 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여성을 태우게 되고, 네, 여성은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 좌석에 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용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해서 이제 백미러를 통해서 그 자신이 태웠던 여성을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용러가 태웠던 그 여성도 그 아까 이야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그 이밍이 봤던 그 아이들처럼 뭔가 굉장히 사람 같지 않은 너무나 창백한 듯한 빛깔을 내는 그런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러는 그 여성의 모습을 백미러로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저건 사람이 아니다. 네, 단번에 이제 알아챕니다. 예. 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요 귀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사람한테 귀신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용러는 내색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무서운 그 마음을 꾹꾹 참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용러 씨가 버스를 몬 지 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정차벨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띵동 정차벨이 울리고 용러는 여성이 내리고자 하는 정류소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내리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용러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 아 이거 말이라도 걸어야 되나? 아 이거 분명히 귀신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 말이라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뭐 도착했거든요. 내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백미러 여성은 반응이 없고 또 아무런 대답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네, 용러 씨는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저기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버스 안은 텅 빈 좌석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이 용러 씨는. 네, 그래서 바로 이 문을 닫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순간 허공에서 이제 용러에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무사히 저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는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괴담은요. 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홍콩 타이포라는 지역의 퉁차이 위엔에 위치한 그 망구이 키우 다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망구이 키우라는 그 다리는요, 195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원래 이 다리의 이름은 홍수교라고 불렸다고 해요. 홍수교. 네, 그 퉁차이 위엔이 워낙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고 비가 내리면 이 다리가 이제 잠겼기 때문에 홍수교라고 이제 불렸는데 아, 우리나라 그 잠수교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래 홍수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 이외에도 귀신이 자꾸 목격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네, 그 이후로 이제 귀신 들린 다리라는 뜻의 망구이 키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게 그 뜻입니까? 맞습니다. 와. 망구이 키우라는 이름 자체가 귀신 들린 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 사실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 또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955년 8월 28일 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셰틀먼트라는 그 비영리 단체 있잖아요. 네. 그 NGO.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이제 교사들이 버스를 타고 지금의 이제 망구이 키우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는 그 타이포, 홍콩 타이포 지역의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요.
교사와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퉁차이위엔에서 이제 소풍을 즐기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던 길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날 오후 한 1시 30분경에 이제 버스가 그 망구이키우 다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 그날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망구이키우 다리가 침수된 상태였고 버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던 폭우로 인해서 이제 버스가 그 망구이키우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불어난 강물이 그 버스 쪽으로 이제 들이닥쳤고 그 버스는 그대로 이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손 쓸 틈도 없이 그 버스에 타고 있던 28명의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운전기사는 그대로 물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그 28명이 전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제 다리 이름이 망구이키우, 그러니까 귀신 들린 다리라고 불리게 된 시점이 바로 이 28명이 익사체로 발견된 이후부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제 지나면서 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네. 뭐 아이들이 자신을 태워달라는 식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보였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지나는 사람들은 진짜 아이들인 줄 알고 태웠는데 갑자기 태우자마자 허공으로 사라진다던가 혹은 뭐 아이들이 물 한가운데에서 뭐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던가 잡담을 한다거나 뭐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이제 전해지는 거죠. 이야. 그리고 아이들 귀신 외에도 아까 이제 버스에 탔던 그 여성과 같이 그 성인 여성의 귀신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여성은 그때 이제 익사했던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여기 망구이키우 다리에서 목격되는 귀신들은 막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 홍콩 망구이키우를 방문하신다면은 혹시나 누군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으면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누가 손을 흔들고 있으면 네. 그들을 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태워주는 신용이라도 한번 하는 건 어떨지. 네, 그러면 또 그 귀신들이 또 복을 준다거나 또 고마움을 전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두 네. 번째 버스 기사님 이야기 있죠? 네네, 그분은 정말 복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제 채널에 네, 택시 기사 이야기가 하나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에 명절 귀신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거 봤습니다. 어? 네, 보셨어요? 네네, 네, 송정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네, 그 명절 귀신을 택시 기사가 태우면 그 다음 날 대박을 친대요. 네네, 뭐 장거리 손님을 받는다든지 네네, 그 이야기와 조금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나. 맞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가족 모두가 귀신을 목격했단 말이죠. 네, 이민과 이제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제 본 거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보통 혼자서 보고 뭐 그렇게 겪는 일들이 꽤 많은데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귀신들이 네, 착한 귀신이라서 음, 아마 조심하라고 그렇게 음, 나타난 게 아닐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 앞에 그 두 사건이 벌어진 어떤 이유 같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네네,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보통 물귀신 또는 뭐 수살귀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 한국의 뭐 물귀신 수살귀는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끌어들이고 음, 거기를 그 자리를 채우고 자기는 성불한다 뭐 그런 썰이 있죠. 네네,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네, 기존의 그런 가설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런 걸 좀 뒤집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보통 물귀신 이야기 찾아보면 네. 그 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여기 이야기에서는 뭔가 순수한 아이들이 사망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귀신이 돼서 그런지 음. 뭔가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마음을 귀신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그 물귀신은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네. 중국 쓰촨성 청두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좀 유명한 사당이 있다고 해요. 음. 네. 그러니까 삼국지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인제 제갈량하고 유비를 인제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당이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가 우리나라 경주처럼 음. 이렇게 땅을 파면 막 유적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유물밭이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도굴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유물을 막 연구하려는 고고학자들도 많고 예 뭐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제가 요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중국의 고고학 연구팀이 인제 무우사 주변에서 이제 막 유물을 발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발굴을 하던 작업 중에 이제 뭐가 탁 걸립니다. 음. 근데 이제 막 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그릇 그러니까 도자기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제 생각을 했었는데 탁 걸려서 인제 땅을 파 보니까 그 미라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미라요? 예예.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긴 미라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인제 쇠구가 딱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쇠구가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를 갖고 쪼끔 더 심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 네. 해서 인제 쇠구를 보관을 해 두고 그 자리에 그래서 인제 연구팀은 고급 장비를 인제 또 챙기러 갑니다. 다음날 그 연구팀이 장비를 인제 갖고 오는데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미라 쇠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인제 유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또 도굴꾼이 훔쳐갔구나.' 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 당국에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이 관할 지역에 지금 미라 우리가 쇠구를 어제 발견했는데 이걸 분명히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 달라. 네. 이렇게 인제 부탁을 했지만 한동안 인제 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인제 여기는 포기하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을 또 이제 막 발굴 작업을 하다가 또 청두의 또 다른 지역에서 5구의 인제 미라가 발견이 됩니다. 네. 또 신기한 점은 그 아까 쇠구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5구 중에 인제 근데 그 쇠구가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사라졌던 쇠구가 그러니까 맞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던 이유는 네. 연구팀이 그때 인제 그 쇠구에다가 표시를 해 놨다고 해요. 네. 뭐 1 번, 2 번, 3번 뭐 이렇게 해 놨겠죠. 네. 근데 거기에 그대로 1 번, 2 번, 3번 이렇게 쓰여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쨌든 이상하지만 어쨌든 인제 뭐 연구 가치가 있는 미라를 획득했기 때문에 네 인제 연구팀은 뭐 '다행이다.' 네 생각하고 인제 이번에는 절대 뭐 누가 훔쳐가지 않게 잘 지켜 달라 하고 뭐 행정 당국 사람들한테 인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날 인제 밤에도 인제 당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인제 그 장소를 인제 지키는데 바로 인제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인제 장소를 막 지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인제 멀리서 그 미라를 누가 훔쳐가는지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뭔가 막 움직임이 살짝 있는데 그 경비원은 '이거 누가 도굴꾼 또 왔구나.' 그래서 인제 약간 인제 경계를 해 가지고 '쟤는 내가 잡는다.' 하고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던 것은 도굴꾼이 아니었어요. 뭐죠? 바로 그 붕대가 감기고 썩어 문드러진 바로 그 시신, 헐. 그 미라였던 거죠. 뭐야.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밤이고 하니까 그 조명을 이렇게 비춥니다. 네. 네. 근데 조명을 비추자마자 그 조명에 보였던 거는 그 5구의 미라가 그 붕대를 풀고 썩은 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서히 인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으악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덮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뭔가 깨어났던 그 미라들이 점점 동작이 빨라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를 서고 있던 직원들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그 미라들은 빠른 움직임으로 그 직원부터 시작해서 주변 일대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덮쳤다고 합니다. 그 덮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본능에 따르듯이 그 미라들은 그 덮쳤던 직원들의 목을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오씨. 네, 그래서 그 물어뜯을 때마다 피가 막 흩뿌려지는데 아, 사람들은 그 피를 보면 보통 패닉이 오잖아요. 죠.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지키던 직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비백산하면서 달아났다고 해요. 근데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그 미라들의 움직임들은 더욱 격해졌고 그 직원들은 미라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멀리 있던 직원이 그나마 좀 이성을 차려서 주변 군부대에 이제 연락을 했고 그 군부대에서는 이제 화염 방사기 같은 걸 갖고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화염 방사기로 그 미라들을 순식간에 불태워서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청두에서 유난히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두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네. 그 무천이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 무천은 시골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 이렇게 시골에 보면은 그 이렇게 들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이 있잖아요, 마을이. 네. 네, 그래서 이 무천은 그날도 이제 농사 일을 끝내고 뭐 그냥 산책 겸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네, 막 한밤중도 아니고 그냥 그 해가 좀 뉘엿뉘엿 지던 네, 그런 때였는데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들개한테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천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개한테 물렸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천의 몸이 조금씩 이제 이상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단순히 앓는 것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신착란 증세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은 이제 막 첫날 뭐 이튿날까지는 이렇게 좀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막 주변을 뛰어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도 무섭고 또 이 무천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제 방 안에 가둬놓고 주변 마을에 이제 가서 도움을 청하러 이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무천은 막 이렇게 눈이 이제 좀 붉게 이제 충혈됐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가족들은 급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네.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무천이 갇혀 있던 방 문이 갈기갈기 찢겨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 미친 듯이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눈도 막 시뻘겋고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막 이렇게 자물쇠도 크게 막 잠궈 놓고 했는데 그 자물쇠들이 다 끊어져 있고 저 멀리 그 돼지우리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막 쩝쩝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까 바로 이 무천이 돼지우리에서 자기가 키우던 돼지들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살과 내장을 막 먹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무서웠고 그 무천을 이제 말리려고 갔겠죠. 네, 근데 이제 무천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먹게 되죠. 그래서 막 이제 가족이 죽었으니까 막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소름 돋았던 것은 이 옆에서 이제 사람이 막 죽어갖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돼지들이 이제 막 죽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은 돼지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무천에 이제 시신을 처리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끼리 수거했다고 그날 죽은 돼지 고기들을 모아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을 이제 먹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무천과 똑같은 일을 마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무천이 이제 막 눈이 충혈되고 침을 흘리고 막
이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그 돼지고기를 먹자마자 막 정신착란 증세 보이고 며칠 지나자마자 막 에너지가 주체 안 된다는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것들을 죄다 막 죽이고 입으로 막 뜯어먹고 어. 네, 그런 이제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병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이 증세를 보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증세들을 광견병과 음. 깊은 관련이 이제 있을 거라고 막 아.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 그 땅속에 오래 묻혀있던 그 미라가 음.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처럼 막 사람을 뜯어 먹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런 사건을 보면 이게 또 광견병은 아닌 것 같고, 호호.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미스테리하네요. 네. 미스테리하죠. 근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올랐냐면 네. 좀비도 좀비인데 네. 중국 강씨. 아 그쵸. 네. 강씨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야. 그 광견병이 정말 좀 무섭죠. 네네.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저기 광견병 같은 증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통 그 야생의 그 여우나 뭐 너구리, 뭐 박쥐 네. 그런 동물들의 체내에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어떤 동네에서는 뭐 원숭이한테 물려 가지고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그 개, 고양이도 바이러스가 네.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1 년에 한 번씩 백신은 무조건 맞추죠. 네네. 예.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가지고 잘 아는데 광견병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사람을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네. 평균적으로 7일, 7일. 7일 살 수가 있대요. 어.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치료를 해도 평균 25일 내에 100% 사망을 한답니다. 무서운 병이네요. 정말 무섭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해외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들개들이 많은. 네네.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 광견병 유행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지역을 가실 때는 백신 무조건 맞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정병원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야, 아무튼 뭐 광견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네. 야, 매우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정말 그 끔찍한 장면들 상상이 돼서 정말 소름이 많이 돋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까? 네. 세 번째 어.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네. 1989년 12월 홍콩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오. 그래서 그 산무이 님도 그 홍콩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젓가락으로 막 그릇에 인제 국수 먹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제 국수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의 얘기인데요. 오. 지아하오라는 이 사장님이 겪었던 어떤 기묘한 일입니다. 이야. 이 지아하오 사장이 운영하고 있던 이 국수 식당은 음. 배달 전문점이었고요. 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식당에서도 먹기는 했었지만 주로 인제 배달을 하는 그런 식당이었고 어. 그날도 이제 배달 하나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홍콩 이제 서부에 타이포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에 인제 4 인분의 국수를 배달을 해 달라. 음. 네. 이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어. 네. 그래서 인제 지아하오는 이제 국수 4 개를 딱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인제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 벨을 누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제 벨을 누르는데 인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약간 인제 뭔가 이렇게 초췌해 보이는 그런 뭔가 '음식을 잘 안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이렇게 메마른 여성이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배달 와 가지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진 않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지아하오는 자기가 인제 주문 받은 대로 국수 4 개를 전달을 해 주고 이제 여성이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인제 현장에서 인제 액수를 확인하고 이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음. 그 지아하오가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돈을 이제 계산대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돈을 자기가 꺼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노자돈으로 쓰는 지전, 예.
지전이 자기 손에 들려 있던 겁니다. 아니 그 아까 아파트에서 확인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헐. 네. 그래서 지하호도 아까 확인을 하고 분명히 가져왔는데 음.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게 그 지전이었던 거죠. 와 뭐야.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잠깐 뭐에 홀렸나? 음. 이렇게 인제 당황을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음. 저희 뭐 이렇게 정신없으면 뭐 이렇게 잘못 갖고 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못 주기도 어 하고요. 네. 잘못 음. 주기도 하고 또 음. 잘못 갖고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지하호가 배달을 어제 시킨 집에 인제 전화를 걸었죠. 음음. 네. 그래서 인제 당연히 인제 어제 배달하면서 만났던 그 여자가 받았는데 어. 이 여자가 좀 대답을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 지하호가 그러니까 어제 그 여자한테 "아 어제 저한테 그 지전 준 게 맞죠?" 이렇게 인제 묻는데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쪼끔 인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쵸. 현금을 줬는데 지전을 줬냐고 물어보면 이거 황당할 텐데 네. 그 여자는 근데 더 이상하게 그 지하호 물음을 듣더니 그냥 단답형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지하호도 '이 사람 뭐지?'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음. 뭐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니까 음. 약간 당황은 했지만 "아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제가 다시 갈 테니까 음. 진짜 돈으로 좀 바꿔 달라." 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제 다시 주문을 하는 거죠. "오면 내가 바꿔 줄 테니까 국수 4 인분을 올 때 다시 갖다 달라." 미친 네. 여자인가?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지하호는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인제 진짜 돈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음. 네 이제 또 4 인분을 챙겨 가지고 또 인제 그 아파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호가 그 이제 여자의 집에 인제 벨을 눌렀겠죠. 음.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인제 나왔는데 이제 지하호는 그 음식을 또 건네주면서 자기가 또 실수할까 인제 좀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 갖고 자기가 진짜 받는 돈이 지전이 아니라 현금인지 인제 아주 음.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어. 그래 갖고 분명히 맞아. 분명히 내가 지금 현금을 보고 있고 이 여자한테 나는 국수 4 인분을 줬어. 음. 네. 그래 갖고 인제 확인을 하고 다시 인제 그 돈을 갖고 식당으로 오는 거죠. 음. 네. 근데 지하호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인제 또 분노하게 됩니다. 뭐죠? 또 자기가 가져온 돈이 바로 지전이었던 거예요. 뭐야? 네. 너무 황당해 가지고 다시 인제 식당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것도 실례인 건 아는데 음. 저한테 또 설마 지전을 드신 거냐." 음.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맞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바꿔 줄 테니까 4 인분 음식을 갖다 달라." 그러니까 지하호는 너무 황당하고 음. 화도 나고 막 이런 상태지만 그렇죠. 네. 또 어쨌든 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그쵸. 아. 네. 그래 갖고 또 이거 화내면은 또 장사 안 될까 봐 음. 또 걱정하면서 다시 그 여자 집으로 인제 향했어요. 음. 네. 근데 또 확인을 하고 다시 식당에 왔는데 또 자기 손에는 지전이 들려 있던 거죠. 네. 그래 갖고 여기서 인제 완전히 지하호는 이성의 끈을 놓칩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네. 미치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어. 이번에는 뭐 전화고 뭐고 필요 없이 음. 경찰하고 같이 집으로 인제 바로 가요. 네. 네. 그래 갖고 뭐 벨도 안 누르고 인제 막 문으로 두드리면서 막 두드리면서 인제 "문 좀 열어라. 아니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음. 왜 계속 나한테 지금 지전을 주는 거냐. 음. 물론 내가 인제 받을 때 확인은 했지만서도 뭐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문을 열어 봐라. 설명을 해라." 음. 막 이러면서 두드렸어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두드려도 이번에는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가 이 쎄한 기운을 이제 느꼈는지 음. 이 지하호하고 경찰은 서로 막 눈빛을 주고받다가 "그 문을 따 보자." 어.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 갖고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전부 다 코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요? 네 바로 이게 막 음식 썩는 냄새도 아니고 시체 썩는 냄새처럼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인제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찰하고 지하호는 방 안을 이제 열어보면서 그 냄새의 인제 근원지를 찾게 됩니다. 바로 집 안에 시신 4 구가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고 부패가 인제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이제 구더기도 막 있고
막 이제 진물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음.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하오는 뭐 완전히 거기서 쓰러져 버렸고 음. 경찰은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갖고 이제 지하오는 그대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추후에 이제 듣게 됩니다. 음. 경찰로부터. 굉장히 여기서 이제 기묘했던 지점은 아까 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4명의 시신이 죽은 그 시점이 그 지하오가 첫 배달 주문을 받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던 시신인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4명의 시신의 뱃속에서 지하오한테 주문했던 그 국수들이 반쯤 소화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뭐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전달받았던 그 여성 있었잖아요. 네. 그 여자도 그 4구의 시신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자가 죽었던 시점은 4구의 시신 중에 가장 오래된 시점이었다고 해요. 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달을 가서 여성을 만났던 그 시점에는 이 과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미 그 여자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헐. 그래서 이 지하오가 이런 이제 경찰의 분석을 듣자마자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미쳤다. 그래서 뭔가 경악을 하면서도 자신이 뭔가 이 죽은 어떤 이 망령한테 돈을 그렇게 계속 받으려고 했던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오 뭔가 개인이 겪은 일이라면은 그냥 뭐 에이 지하오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경찰도 같이 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당국도 이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달 기록도 있고 그 지하오가 받아왔던 그 지전도 있고 뭔가 이 증거도 어느 정도 있고 정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뭔가 해결해줄 그 뭔가 풀이를 해줄 실마리를 못 찾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 당국도 이 사건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홍콩 경찰도 이 사건은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이야. 이 경찰이 네.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사건이란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되게 지금 방금 소름이 돋았는데 그렇죠. 자 이번 이야기도 그 지전에 관한 그러니까 노잣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중국 지전을 한번 네.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인터뷰 중에 지전 관련 이야기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인가 제 채널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네.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찾아봤었는데 네. 다양하더라고요. 크기도 굉장히 커요. 네네. 네. 아무튼 그 지전 모양이 막 생각나면서 소름 끼치게 들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분이 뭐 귀신들한테 연속되는 그런 짜증나는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아오는 뭐 좀 복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헛소리지만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 뭐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쳐보자면 네.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일까요? 자 이거는 저만의 네. 가설입니다. 네. 그 여자가 첫 주문을 하고 나서 지전을 줬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4명 모두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아하오가 첫 배달을 갔는데 네. 이 여자가 막 놀린다고 지전을 내민 거야. 네네. 그리고 나머지 그 시체 3구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었겠죠. 그쵸. 남자들 3명도 막 히히덕거리면서 양아치 되는 거야. 네네. 하하 막 이러면서 여자가 그 지전 건네는 장면을 막 보면서 막 웃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지아하오가 열이 받은 거야. 네네. 그래서 4명 모두를 살해해 버린 거예요. 아하. 오. 그러고 나서 네네. 시체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배달한 그 국수를 네. 목에다가 막 억지로 집어넣은 거지. 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네. 이게 지전을 계속 줬다는 것도 이게 화가 나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 듣기로는 네. 음식물이 반쯤 소화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소화가 되려면 이게 위액이 윗속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국수가 소화되려면 이 입에 있는 아밀라제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그 네. 소화 효소액이 인제 묻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범죄지 않나. 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1989 년도가 네. 이 CSI 이 과학 수사가 좀 미비했죠, 그 시절엔. 네. 그쵸. 그래서 유야무야 고런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음. 고런 상상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제가 해 드린 이야기가 지하오의 어떤 알리바이가 될 어. 수도 있겠네요, 본인 말이죠. 산부인님. 그렇죠. 자, 제 얘기를 혹시 네네. 듣고 난 후에 네네. 혹시 어떤 쪽으로 더 생각이 기우십니까? 이게 귀신이냐 살이냐. 저는 귀신이기를 바라 봅니다. 그래야지 인제 지금 네네. 출판된 아 책 내용을 안 그쵸. 바꿔도 되죠. 그죠? 그쵸, 그쵸. 네, 제가 네네. 초칠 뻔했네요. 네. 야, 오늘 처참이신데 이렇게 다양한 네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야. 감사드립니다. 진짜 막 네. 소름이 막 돋으면서 정말 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기귀괴괴 중국 도시 괴담집의 저자이신 우리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이 책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니까 우리 공포문학, 공포계의 공포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산부인님. 네. 산부인님, 네네. 제가 다음에 참여할 이야기 예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죠, 좋죠.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 지역에서 자랐는데요. 네. 그때 자라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겪으신 이야기죠? 네. 이거는 전부 다 실화입니다. 와. 자, 그러면 다음 인터뷰 또 기대하면서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산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부인님. 오늘 또 우리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강민구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실화 이야기들을 네 가지를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그 이야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중국 괴담 몇 가지를 제가 풀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어서 또 4 가지 정도 제가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강민구 작가님이 7월에 발간하신 따끈따끈한 신작 기기개개 중국 도시 괴담집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엄선해서 또 4편을 뽑아주셨다니까,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1956년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등장하는 분이 경찰인데요. 이제 이분의 이름을 이즈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이즈어는 상하이 경찰서에서 인제 근무하는 형사였고요. 이분이 인제 겪은 일인데 어느 날 이분한테 신고 전화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상하이 우닝로드 민지아자이 37번지라는 인제 지역이 있는데 "이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라고 인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었대요. 음. 그래서 인제 당연히 뭐 살인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즈어 형사는 현장으로 인제 출동을 했겠죠. 음. 근데 인제 현장을 출동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살인 사건의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현장에 범인이 있었다면은 이제 바로 범인을 체포했겠지만 이즈어 형사가 출동한 현장은 조금 뭔가 이상했대요. 당연히 있어야 될 증거,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증거는 바로 시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체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핏자국만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시체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 주변 일대를 이제 수색을 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체를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결론을 내고 그 살인 사건이 났던 주택을 폐쇄를 했다고 해요. 폐쇄를 하고 계속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즈어 형사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음. 그 전화의 내용은 그 집 주변에 살던 이웃한테 이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네. 그 이웃이 신고한 내용은 분명히 저 살인 사건 났던 집이 폐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열려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즈어 형사도 어, 범인은 원래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으로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출동을 했대요. 근데 출동을 해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신고 내용대로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도 끊겨 있고.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한동안 또 막 집안을 뒤졌는데 뭔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은 없었더래요. 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2층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고 막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웃는 소리도 나길래 이거 혹시 아이들이 여기 폴리스 라인 끊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2층으로 갔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또 아무도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쿵쿵거리면서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발자국 찍힌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으니까 음.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그 뒤로도 비슷한 신고들이 자주 접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빈집에서 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여자하고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여자가 밥을 이렇게 뭔가 짓는 듯한 혼잣말하는 소리나 아니면 뭐 이 주방기구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이제 나갔는데 발견이 되는 건 없던 거죠. 그래갖고 너무 이상하다 하는 찰나에 행정당국에서도 여기 범인도 이렇게 못 잡고 지금 집주인도 연락이 잘 안 됐대요. 음. 네, 그래갖고 뭐 막 피가 막 집에 뿌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 방치를 하니까 이거 그냥 미제 사건으로 하고 이 주택은 그냥 철거시키자. 마을 주민들도 막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그냥 놔두니까 사람 죽었던 곳을 이렇게 놔두니까 소문도 안 좋아서 부시자고 결정이 됐대요. 음. 당국에서 철거팀을 꾸려가지고 살인사건이 난 주택으로 이제 가서 철거를 시작하는데 그때 철거팀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를 막 부르면서 여기 와보라고 여기 뭐가 발견이 됐다고 막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음. 형사를. 그래서 이제 이저 형사도 철거팀이 부른 쪽으로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시체가 있던 거예요. 음. 철거팀이 건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바닥을 철거를 하는데 한 3m 정도 지하 깊이 정도에서 물탱크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물탱크를 이제 꺼내면서 이렇게 안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세 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해요. 어. 근데 신원을 조회한 결과 예샹궈라는 어떤 남성의 부인과 자녀 2명 해서 총 3명이 그 물탱크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즈어는 이 예샹궈라는 사람을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전단을 전국적으로 이제 뿌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상권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됐을 당시에 이상했대요. 뭔가 이 도시 안에 있는 뭔가 이름 모를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잡힐 당시에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힌 거면 최소한 뭔가 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막 도망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이 이제 들이닥쳤는데 놀라지도 않고 저항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입을 멍하니 벌리고 그냥 방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래요. 음. 그래서 뭔가 경찰도 무력으로 진압할 거를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순순하게 따라오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경찰서로 데려간 거죠. 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질문을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대요. 음. 대답이 없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또 입을 계속 이렇게 벌리고 침을 계속 이제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사가 이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예상과를 병원으로 보냈대요. 신문하기 전에 뭔가 검진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저가 이제 의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예상고에 대한 검진 결과였는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예상고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대요. 뭐 증상이 어떠냐, 몸에 지금 통증이 느껴지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신체 반응도 없어서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예상고를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음.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뇌 조직의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대요. 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이상해서 의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그 결과가 맞았던 거예요. 오. 뇌에 어떤 필수로 있어야 될 조직들이 하나도 없고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뇌 조직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즈어도 이제 그걸 듣고 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지식으로도 풀 수가 없었고 범인은 잡았지만 사실 범인이 사람이라고도 하기 애매한 그런 상태인 뭔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네네. 저도 이제 괴담들을 이렇게 수집하다가 보면은 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괴담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도 사실 뇌가 없는데 막 살아 돌아다닌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흑마술에 걸렸다던가 이미 이제 예상고가 죽은 상태에서 뭔가 이런 영적인 힘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던가 오. 예,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56년도에 발생한 네, 뇌가 없는 살인자의 살인 사건. 네. 정말 진짜 신기하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광저우 화림사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로 말하면 명동과 같이 되게 번화한 지역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곳에 위치한 한 쇼핑몰이 있는데 이름은 리완 플라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완 플라자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은 그런 쇼핑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리완 플라자는 1997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97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규모가 큰 그런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음.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았는데 2004년부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쇼핑몰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왜 그랬냐면 리완 플라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 이름이고 중국어로는 이제 리완 광장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리완 광장이라는 한자를 이 리완 플라자 건물에 이렇게 써놨는데 광이라는 그런 한자가 이게 시체를 나타내는 그 한자 시자가 있거든요. 네.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뭔가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특히나 이제 리완 광장에서 그 시체랑 비슷한 그 광자를 빼고 시체를 넣으면 리완 시체 광장이라는 이제 뜻으로 바뀌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만큼 의문의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리완 플라자가 이제 완공될 때까지 6개의 개발 업체가 관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93년도에 이제 첫 번째 개발업자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음에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6번째에 겨우 이제 지금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진 건데 음. 그 전에 리완 플라자 건축에 관여했던 5명의 개발업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거죠. 오. 근데 이제 5명의 개발업자가 죽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거나 하진 않았대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그 5명의 개발업자들이 거기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의 집을 다 밀어버리고 그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음. 그러니까 뭐 막 주민들을 나가라고 불을 지른다던가 아니면 막 폭행을 한다던가 보상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막 쫓아내려오고만 했다던가 막 이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들 저주받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특히 이제 5번째 개발업자가 리안 플라자를 지으려고 거기 이제 지역을 그 땅을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했대요. 땅을 다지려고 이제 주춧돌을 막 세우고 하려고 땅을 팠는데 8개의 이름 모를 관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파다 보면 이름 모를 관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8개의 관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그 관들이 붙여 있는 형태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일단 그 관 자체가 다 썩어서 그 안에 있던 시체가 밖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 뭔가 그 형태가 이상하길래 5번째 개발업자가 승려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 관이 좀 이상하게 놓여 있다. 이거 막 우리가 드러내도 되는 거냐? 이제 질문을 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그걸 보고 이거는 그냥 뭐 무작위로 사람을 묻은 게 아니라 뭔가 청나라의 의식에 따라서 매장을 했다. 음. 근데 매장한 이유가 그 땅에 뭔가 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 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 그 형태가. 네네. 예. 그래서 승려가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더 이상 개발하는 건 멈추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8개를 배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강제로 걷어내면 똑같이 8명의 최소 8명의 어떤 희생자가 그 위치에 대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길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음. 사실 그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당장 걸린 돈이 얼만데 승려가 뭐 불길하다고 해서 이걸 멈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려를 바로 내쫓고 그 8개의 관을 싹 다 끄집어내서 그냥 화장터에 다 넘겨버렸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화장터에 관을 다 넘기고 얼마 뒤에 이 5번째 개발업자도 죽음을 당한 거죠. 음. 그래서 5번이나 이제 공사가 연기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여기 이제 건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었겠죠.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 부동산 개발업자가 내가 해보겠다. 접근을 해가지고 와서 개발을 막 시작하는데 음. 예전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승려를 또 데려왔대요. 그래서 승려한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뭐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래서 이 승려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 힘들다고 했대요, 처음에. 음. 거절하고 막 했는데
워낙 강경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뭐 어떤 자기가 그럼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뭔가 의식도 한참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97년에 완공은 됐는데 그게 이제 효력이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리기를 2004년부터 뭔가 이상한 사건들이 막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그 승려가 했던 의식의 효력 기간이 아니었을까. 아. 2004년부터 자살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1월에는 그러니까 입점해 있는 쇼핑몰 한 가게에서 그 주인이 감전돼서 사망을 한다든지 그해 2월에는 7층에서 뭐 여자아이 2명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든지 그리고 뭐 6월에는 청소부가 이제 계단을 청소하다가 신생아 시체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해 10월에는 5층에서 또 60대 노인이 자살을 했고 또 15층에서 또 20대 여성이 자살을 했고 뭐 이렇게 2004년 한 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자살 사건과 시체를 발견한다던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끊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 온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사건은 쉽게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음. 근데 그 입점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끼리 이제 도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놓지 않아도 뭔가 이 소름 끼치는 한기가 돈다. 그리고 쇼핑몰을 방문했던 어떤 고객들 중 일부는 시야가 이렇게 막 뿌옇게 변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난간에서 막 자살 직전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던가 음.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사건들과 이런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리완 플라자? 네, 여기가 지금도 존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사진을 봤는데 네, 야 사진을 딱 처음 보는 순간 첫인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뭐였나요? 혹시 그 작가님 석관 본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네네, 돌로 만든 관. 네네. 아니 그게 쇼핑몰이 석관 모양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음, 그- 왜 저런 모양으로 지었는지 조금 소름 끼치긴 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게 사진을 봤을 때 못 느꼈는데 사무이님께서 말하니까 관처럼 보이네요. 어 와 네, 석관이 딱 이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 예. 야. 그 험한 죽음을 당했던 그 5명의 개발업자들 있죠. 네네, 그 업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 악행이 불러온 어떤 원한 때문에 죽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죽어나가는데도 조치를 안 취했는지 그러니까 창문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또는 뭐 이름 때문이라면 이름을 바꾸든지 네,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처럼 여기서 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하면 거기는 자살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어떤 노력을 안 했던 건지 그건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사건이 이렇게나 발생을 많이 했다는 점에 정말 네네. 놀랍네요. 그러게요. 그 승려가 말했던 눌러야만 했던 악이 더 이상 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때 뭔가 매장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뭔가 막 전쟁 중에 학살을 당한 지역일 수도 있겠고, 음.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맺힌 땅인 것 같습니다. 좀 끔찍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상하이에 위치한 용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땅 기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 세 번째 이야기도 뭔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용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용기둥은 상하이의 예난 고가도로
라는 곳에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용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막 감싸진 그런 기둥이 있는데 1995년도에 예난 고가도로를 설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세워진 기둥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 용을 이렇게 기둥에 그려서 뭔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음. 저도 이제 이 용기둥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부귀영화를 바란다거나 그런 목적을 좀 넘어서는 조금 신기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난 고가도로를 만들 때 고가도로를 받칠 그 기둥들을 쭉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기둥을 세우려면 땅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지금 용기둥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위치에 구멍이 안 뚫리더래요. 음. 그래서 뭐 어떤 도구를 가져와도 그 돌에 구멍이 안 나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상부에 보고해야겠다 하고 높은 분들한테 이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계속 하라고 했는데 직접 현장에서 그 뚫리지 않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음. 그 회사 관계자들하고 정부 당국이 모여서 풍수지리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근데 그 이제 풍수지리사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그 위치를 보더니 하나같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곳에는 어떤 건축물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막 돈도 많이 막 주려고 했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또 이런 뭔가 풍수지리에 용하다고 하는 그런 승려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상하이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지어야 되는 도로다. 그래서 꼭 좀 방법을 찾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승려한테 이제 부탁을 했대요. 음. 근데 이제 그 승려도 장소를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이거 범상치 않다. 하지만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기둥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왜 하지?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지만 뭐 어쨌든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음. 맡겼대요, 그분한테. 네. 근데 이제 승려가 막 이렇게 뭐 의식도 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하다가 회사 관계자들하고 정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기둥을 지어도 좋은데 대신 내가 말하는 디자인대로 지어야 된다. 음. 그 디자인은 뭐냐면 그 9마리의 용이 반드시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기둥 주변에 그려져야 된다. 꼭 구리 장식으로 9마리의 용이 기둥에 그려져야 된다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그 지금 당신들이 기둥을 박으려고 하는 이 위치는 그냥 땅이 아니라 상하이를 지키는 9마리의 용들이 잠들어 있는 둥지라고 했대요. 오. 그래서 그 둥지에다가 못을 박는 꼴이기 때문에 뭔가 그에 상응하는 용들을 뭔가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의식도 치르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이상하게 구멍이 뚫리지 않았던 똑같은 위치인데 구멍이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하게 뚫렸대요. 음. 그래서 기둥을 세웠고 승려가 말한 대로 화려하게 이제 그 기둥을 장식을 했대요. 야. 근데 그 예난 고가도로도 이제 사람들한테 개방이 됐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음. 바로 거기에 기둥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승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뭔가 병명도 모르고 계속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승려의 죽음에 대해서 아, 저분이 이 상하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말아야 될 그런 청기누설이라고 하죠. 네. 그 하늘만이 알고 있어야 될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그 상하이를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지키는 그 용들이 사는 지역의 위치를 사람들한테 말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몰라야 할 비밀을 누설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벌을 받았다.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네네. 고가도로가 네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네. 고가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야, 네. 사진으로 봐도 어마무시하던데 참 그런 비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좀 놀랍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돌아가신 스님이 그 용을 기둥에 새길 때 왜 구리를 사용하라고 했는지 네네.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 구리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음. 네. 근데 저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구리와 뭔가 용과 뭐 이런 게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자, 그러면 아시는 네. 분들 댓글로 네. 많이 많이 의견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네. 중국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네. 근데 축제는 축제인데 조금 소름 돋는 축제. 귀신들이 이승으로 건너오는 날에 열리는 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판 할로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원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원절에는 귀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온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그 귀신들을 위해서 뭔가 축제를 여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홍콩이나 아니면 뭐 특정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원절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기념하는 날은 음력으로 7월 15일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마다 명칭은 좀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도교 전통을 따르는 곳은 중원절, 그리고 뭐 불교 전통을 따르는 곳은 우란절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한국도 사실 저도 사다보다 알게 된 건데 백중절이라고 비슷한 풍속이 있더라고요. 아, 뭐 백중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네. 저도 사실 들어보기만 했지 막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원절을 굉장히 큰 축제 중 하나로 기념을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날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귀신들이 넘어온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귀신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중국인 친구하고 함께 중원절을 직접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길거리에 향을 피워놓고 그 음식을 그냥 빈 테이블에 차려놔요. 음. 그러니까 의자도 그냥 빈 의자도 거기 배치해놓고 오. 그런 거 보면은 귀신들이 지나가다가 음식을 좀 먹고 이제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향도 피우고 옷도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다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뭐 금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지전 있잖아요. 네네. 종이돈도 이제 막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려놓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차려놓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아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배고픈 그런 귀신들.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런 고통받는 귀신들이 이승에 건너와서 산 사람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그 고통이 좀 줄어든다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원절이나 뭐 축제를 만들어서 위로해주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원절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믿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10가지의 어떤 금기 사항들이 중원절에 이 음력 7월 15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뭔가 나폴리탄 괴담 같이.
그쵸. 오. 그걸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늦은 시간에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 셀카를 찍거나 빈 허공을 향해서 동영상을 찍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뭔가가 찍히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젓가락을 밥 위에 세로로 찔러 넣지 마시오. 뭐 이거는 한국 평소에 저희도 밥 먹을 때 이렇게 세로로 꽂아 놓지 못하게 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지나가던 귀신들이 자신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잡기들이 붙을 수도 있다고 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가에 절대 가지 마라. 그 수살기 얘기 예전에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익산 사체의 영혼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가에 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중원절에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서 평생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 호씨. 네. 미쳤다. 네. 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길거리에서 돈을 줍거나 하지 말아라. 요거는 좀 예상 가는 규칙 아닌가요?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기 때문에 음. 당신이 뺏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나 혹은 처음 맡아보는 향에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이 역시 이 세상 것이 아닐 수 있다. 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길가에 있는 재물을 함부로 밟거나 발로 차지 마라. 밟았다면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재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이거는 산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거울이나 뭔가 반사가 되는 물건들을 비치해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거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물체들은 이 세계로 통하는 뭔가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뭔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잡귀들이 건너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 금기시되는 사항들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야.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래 많습니까? 그 전날 밤을 새고 네네. 중원절에는 그냥 24시간 어, 풀로 그냥 자는 게 낫지 않나. 아, 아니 뭔지 모르겠네. 자 네. 아무튼 네. 네. 근데 그 쌈무이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제 이제 중국인 친구들 중에 좀 겁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날 그냥 일찍 자거나 아니면 진짜 피곤하게 해가지고 대낮부터 잠에 들거나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네네. 뭐야. 그냥 말한 건데. 그러게. 아. 신기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날에는 이제 괴담도 굉장히 많은데, 음. 예를 들어 이제 길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임산부를 태웠는데, 뭐 한참을 달리다가 보니까 그 임산부가 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오. 어린 아이가 제사상 위에서 막 음식을 먹고 있길래 너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던가. 음. 그리고 남성이 집에 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주소를 물어봤는데 자신하고 똑같은 집 주소였더래요. 음.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윗집 가족의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헐. 뭐 이런 일들이 이 중원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와. 야 중원절이 음력 7월 15일이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네. 8월 18일 일요일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때 제가 생방송하는 날인데 어떡하죠? 아, 오히려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어 괴담을 하지 말라면서요. 뭔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괴담을 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귀신들도. 아. 자 그러면 그날 뭐 쪼꼬빠이라도 좀 까 네네. 놓고 절 2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자 오늘 우리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네. 중국 이야기 4 가지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정말, 네. 정말, 정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다음 참여하실 때는
좀 네. 특이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음. 인도 괴담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인도. 네. 인도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쵸. 자, 다음 참여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뿅. 뿅.